오늘도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황금빛 나침반입니다. 30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분들의 노후 자금 관리를 상담하고 있는 김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복지관에서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겠구나. 꼭 알려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특별히 어디 큰 돈 쓴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매달 관리비 나가고, 전기세 나가고, 병원비 나가고, 약값 내고 나면 통장 잔고가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신 적 있으시죠? 들어오는 건 연금뿐인데 나가는 건 계속 늘어나니까요. 이러다가 10년 후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난 68세 이순자 씨가 바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5천만 원이 2년 만에 3천만 원대로 줄었다면서요. 통장 잔고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 밤에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포근하게 채워드릴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모아둔 돈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사라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같은 돈을 갖고도 어떤 분들은 훨씬 여유롭게 지내세요.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바로 이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이럴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투자 같은 걸 알아보십니다. 돈을 좀 불려보려고요. 그런데 괜히 잘못 투자했다가 평생 모은 돈을 날리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실제로 저한테 재무 상담 오신 분들 중에도 고수익이라는 말에 속아서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손실을 보신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71세 박영호 씨는 작년에 어떤 투자 권유를 받으셨대요. 연 8% 수익이 보장된다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였어요. 3천만 원을 날리셨습니다. 그분이 상담실에 오셔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선생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창피하고요. 특히 요즘에는 시니어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시니어 특별 우대입니다. 이런 말로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복잡하지 않아요. 위험한 투자나 어려운 금융 상품에 뛰어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은행, 예금만으로도 매달 생활비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후에는 돈을 크게 불리는 것보다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마치 월급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은퇴 후에도 마치 두 번째 월급처럼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자 생활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노후에 가장 불안한 게 뭘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 또래 분들 중에 퇴직금이나 모아둔 돈이 전혀 없는 분은 별로 없으세요. 진짜 문제는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매달 25일만 되면 월급이 통장에 찍혔잖아요. 그 돈으로 공과금 내고 보험료 내고 생활비 쓰고 했죠.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든 없든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안심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통장에 5천만 원, 1억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왜냐고요?
나가기만 하지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요. 복지관에서 만난 69세 최영수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통장에 9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매일 불안해서 잠을 편히 못 자요. 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목돈이 있어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식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알아보세요. 수익을 내서 생활비를 만들어 보려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나이에 그런 거 하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은행에서 30년 일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은퇴하신 분들이 뭔가 해보시겠다고 주식이나 펀드에 큰 돈 넣으셨다가 반토막 나서 후회하시는 거요. 74세 정미숙 씨는 작년에 주식으로 4천만 원을 잃으셨어요. 아들이 이 주식은 괜찮다고 해서 믿고 넣었는데 6개월 만에 반이 날아갔대요. 그분이 상담하러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가슴 아팠습니다. 선생님, 나는 이제 80까지만 살고 싶어요. 그 이상은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노후 자금은 불리려고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지키면서 꾸준히 쓸 수 있게 만드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어요. 바로 은행 예금입니다. 어머, 예금요? 그건 이자가 너무 적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잠깐만요.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그냥 아무 예금이나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예금이라도 방식을 바꾸시는 겁니다. 바로 월 지급식 예금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예금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1년이나 2년 만기로 넣고 만기 되면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4천만 원을 2년짜리 예금에 넣으면 2년 후에 원금 4천만 원하고 이자 300만 원 정도 합쳐서 4,300만 원을 받는 식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2년 동안은 이자를 한 푼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 2년 동안 관리비 나가죠? 전기세도 나가죠? 약값도 나가죠? 그럼 어디서 메워요? 결국 다른 통장에서 또 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월 지급식은 다릅니다. 똑같이 4천만 원을 넣는데 이자를 매달 나눠서 받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에 찍히는 거죠. 4천만 원을 연 4%로 넣으면 한 달에 세전 기준으로 대략 13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3세 김영자 씨는 2년 전에 은행 직원이 권해서 5천만 원을 일반 예금에 넣으셨어요. 만기일에 한꺼번에 받으니까 2년 동안 이자를 한 푼도 못 받으셨죠. 그 사이에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다른 통장에 있던 돈 1,500만 원을 뺏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고 계산을 해드렸더니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 처음부터 월 지급식으로 넣으셨으면 매달 16만 원 정도씩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분이 생활비로 뺏은 1,500만 원 중에서 최소한 384만 원은 안 빼도 됐던 거예요. 그 돈은 지금도 통장에 그대로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차이예요. 똑같은 돈, 똑같은 은행, 똑같은 이자율인데 방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달 13만 원, 16만 원이 통장에 찍힌다는 건요. 단순히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달 관리비는 이자로 내면 되겠네. 약값은 이자에서 나가니까 연금은 그대로 쓸 수 있겠네. 이런 계산이 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세금입니다. 은행 이자 받으시면 세금 떼이는 거 다들 아시죠? 이자 소득세라고 해서
약 14% 정도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이자를 15만 원 받으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건 12만 9천 원 정도예요. 2만 1천 원은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한 달에 2만 원이면 1년에 24만 원이에요. 2년이면 48만 원, 10년이면 24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적은 돈 아니죠? 그런데요. 65세 이상이시면 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어머,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탈세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원금 1억 원까지만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지관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난주에 만난 74세 한영수 씨는 5년 동안 예금 이자를 받으면서 계속 세금을 떼이고 계셨어요. 제가 계산해 드렸더니 5년 동안 세금으로만 127만 원을 내신 거예요. 비과세 신청만 하셨어도 이 돈 한 푼도 안 낼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몰라요. 선생님, 127만 원이면 1년 약값이에요. 맞아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런 거 잘 안 알려줍니다. 직원들도 바쁘고 모든 고객한테 일일이 설명할 시간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알고 하셔야 돼요. 은행 가실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65세 넘었는데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 가능한가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럼 직원이 바로 처리해줘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비과세는 모든 은행을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돼요. 예를 들어 A은행에 6천만 원, B은행에 5천만 원 있으면 총 1억 1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1억까지만 비과세 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에 나눠서 넣으실 때는 꼭 합계를 계산해 보셔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혹시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에는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은행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 은행당 1억 원까지는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 원래는 5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1억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1억 5천만 원을 예금에 넣으실 거면 한 은행에 다 넣지 마시고 두 군데로 나누세요. A은행에 8천만 원, B은행에 7천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럼 전액 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예금은 만기 일시금 말고 월 지급식으로 하세요. 그래야 매달 이자가 월급처럼 들어와요. 둘째, 65세 넘으셨으면 반드시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하세요. 세금 한 푼 안 떼이고 100% 받을 수 있어요. 셋째, 1억 원 넘는 돈은 여러 은행에 나눠서 넣으세요. 그래야 전액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노후 자금 관리가 훨씬 안전해지고 편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같은 예금이라도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훨씬 더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대를 위한 특별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방금 전까지는 개념 설명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실전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은행 가셔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하나 들려드릴게요. 67세 박순희 씨는 퇴직금 4천만 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국민연금으로 매달 65만 원 나오는데 생활비로 한 달에 90만 원은 나간대요.
그럼 매달 25만 원씩이 부족한 거죠. 선생님, 이러다가 퇴직금 다 없어지면 어떡해요? 며느리 눈치 보여서 아들한테 손 벌리기도 그렇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4천만 원 빼서 쓸 필요 없어요. 그 돈으로 매달 생활비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4천만 원을 월 지급식 예금으로 넣었습니다. 시니어 전용 상품이었는데 금리가 연 4.3%였어요.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4천만 원에 4.3%면 1년 이자가 172만 원이에요. 한 달로 나누면 세전 14만 3천 원이 됩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으셨으니 비과세 신청을 같이 했어요. 그럼 세금 한 푼 안 떼이고 14만 3천 원이 고스란히 통장에 찍혀요. 원래 매달 25만 원 부족했는데 14만 3천 원이 추가로 들어오니까 이제 10만 7천 원만 부족한 거예요. 그것도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까지 받으시면 거의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3개월 후에 다시 만난 박순희 씨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선생님, 지난달에 관리비 낼 때 이자로 냈어요. 제 돈 안 건드리고요. 이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줄 몰랐어요. 그러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월 지급식 예금의 힘이에요.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매달 이자만 받아서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도 하나 들려드릴게요. 부부 사례인데요. 75세 윤동수 씨 내외부는 두 분 합쳐서 돈이 좀 있으셨어요. 1억 3천만 원 정도. 그런데 어디 투자하기는 무섭고 그냥 통장에만 넣어두시니까 이자도 별로 없고 불안하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권해드렸어요. 어르신, 1억 3천만 원을 두 은행에 나눠서 넣으세요. A은행에 7천만 원, B은행에 6천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래야 전액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두 군데 다 월 지급식으로 비과세로 신청하셨어요. 그랬더니 매달 얼마가 들어올까요? 대략 계산하면 한 달에 24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이 돈으로 뭐 하시는지 아세요? 부부가 같이 문화센터 다니세요. 남편분은 서예 배우시고 부인은 요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가끔 외식도 하셨습니다. 제가 6개월 후에 안부 전화드렸더니 선생님, 저희 70 넘어서 이렇게 여유롭게 살 줄 몰랐어요. 이자 덕택에 취미 생활도 하고 아내랑 데이트도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웃으셨어요. 돈이 주는 건 단순히 금액이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입니다. 매달 통장에 뭔가 찍히는 게 있다는 것. 그게 주는 안정감이 노후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정리해 보세요. 퇴직금 통장, 적금 만기된 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예금 다 합쳐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총 5천만 원이다. 8천만 원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세요. 요즘은 은행마다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전용, 60세 이상 우대, 실버 예금.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아니, 나는 스마트폰 잘 못 다루는데. 이러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자녀분들이나 손주한테 처음 한 번만 도움받으세요.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73세 어르신도 처음엔 나는 이런 거 못해. 그러시다가 딸한테 배워서 지금은 직접 다 하세요. 지금은 이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은행 안 가도 되고 대기 시간도 없고 좋아. 그러십니다. 그 다음 상품을 비교하세요.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은행은 60세 이상, 어떤 곳은 65세 이상이고요. 금리도 4.0%인데도 있고 4.5%인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우대 조건입니다. 최대 연 4.5%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로는 기본 금리가 3.8%고 나머지는 조건 충족해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연금 이체 시 플러스 0.3%, 모바일 가입 시 플러스 0.2%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은행 가셔서 꼭 물어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제 금리가 얼마예요? 우대 조건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직원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입하면 금리를 더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구에서 가입하면 4.0%인데 모바일로 하면 4.3% 이런 식으로요. 0.3% 차이가 뭐 그리 크냐 싶으시겠지만 5천만 원 기준으로 1년이면 15만 원 차이예요. 한 달에 10,000원 이상 차이 납니다. 모바일이 금리가 더 높으니 자녀분 도움받아서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월 지급식인지 꼭 확인하세요. 은행 가서 상품 상담받을 때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상품 월 지급식 가능한가요? 어떤 상품은 월 지급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은 패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과세 신청도 같이 하세요. 저 65세 넘었는데요.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할게요. 이 두 가지만 잘 확인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1억 원 넘으면 꼭 은행 나눠서 넣으세요. 예금자 보호가 한 은행당 1억 원까지니까요. 1억 5천만 원 있으면 A은행 8천만 원, B은행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누세요. 그리고 두 군데 다 비과세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합쳐서 1억까지만 비과세됩니다.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이면 1억까지는 세금 면제고 나머지 5천만 원 이자는 세금 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실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이거 모르고 하시면 나중에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절대 중도해지하지 마세요. 예금은 만기 전에 빼면 이자를 거의 못 받아요. 약속한 금리에 반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금에 넣을 돈은 당장 쓸 일 없는 돈으로 하세요. 만약 갑자기 병원비나 급한 일 생길 수 있으니까 비상금은 따로 보통 예금이나 자유입출금 통장에 놔두세요. 예를 들어 5천만 원 있으면 4천만 원은 예금에 넣고 1,000만 원은 바로 쓸 수 있게 남겨두는 거예요. 70세 홍미선 씨는 작년에 이걸 몰라서 실수하셨어요. 3천만 원을 전부 2년 예금에 넣으셨는데 6개월 만에 손자가 결혼한다고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대요. 중도해지하니까 이자를 거의 못 받으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요. 두 번째 주의사항. 고금리 사기 조심하세요. 요즘 시중은행 금리가 연 4% 정도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서는 연 10% 이렇게 광고해요. 그거 100% 사기입니다.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은행보다 안전합니다. 이런 말로 현혹해도 절대 속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검색하시면 정식 금융기관 목록 나와요. 거기 없는 곳이면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은행 다닐 때 이런 피해 사례 정말 많이 봤습니다. 76세 김철수 씨는 작년에 연 9% 준다는 말에 5천만 원을 넣었다가 전액 날렸어요. 알고 보니 불법 유사 수신업체였어요. 그분이 경찰서 가서 신고했지만 이미 업체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세요. 정식 은행인지 저축은행인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곳인지요. 세 번째 주의사항.
이해 안 되면 무조건 물어보세요. 은행 직원 설명 듣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물어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내 돈이 걸린 문제인데 확실히 알고 해야죠.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은행 직원 말이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데 그냥 알겠다고 하고 왔어요.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계속 물어보세요. 아니면 서류를 집에 가져와서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같이 확인하세요. 저도 은행 다닐 때 고객들한테 천천히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도 여러 번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줘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매달 통장에 이자 찍히는 걸 보시면서 아, 이번 달도 들어왔네 하는 안도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예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예금은 노후 자금 관리의 한 부분이에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같은 기본 수입에 오늘 말씀드린 예금, 이자를 더하면 훨씬 안정적인 노후가 됩니다. 66세 서정희 씨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국민연금 월 70만 원, 기초연금 월 30만 원 받으세요. 그리고 5천만 원을 월 지급식 예금에 넣어서 한 달에 17만 원씩 이자를 받으세요. 다 합치면 한 달에 117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나는 혼자 사는데 이 돈이면 충분해요. 관리비, 전기세, 식비, 약값 다 내고도 남아요. 한 달에 10만 원씩은 저축도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만 딱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예금은 반드시 월 지급식으로 하세요.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 받는 거예요. 그래야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 65세 넘으셨으면 무조건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하세요. 똑같은 이자 받는데 한 분은 14%대이고 한 분은 한 푼도 안 떼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건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셋째, 1억 원 넘는 돈은 꼭 은행 두 군데 이상 나눠서 넣으세요. 예금자 보호가 한 은행당 1억까지니까 이것만 지키시면 안전해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께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매달 통장에 이자가 찍히고 그 돈으로 관리비, 전기세, 약값을 해결하시면서 이번 달도 들어왔네 하는 안도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한테 손 안 벌리고 당당하게 사실 수 있다는 자존감.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제일 무서운 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잖아요. 이제 와서 또 부담 주고 싶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꾸준히 만들어내는 생활비가 있으면 당당하게 사실 수 있어요. 이건 먼 얘기가 아니에요. 시니어분들이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영상 끝나자마자 뭐 하시면 될까요? 첫 번째, 지금 쓰는 은행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시니어 예금, 이렇게 검색만 해보세요. 어떤 상품이 있나 구경만 하셔도 돼요. 스마트폰 어려우시면 내일 자녀분들한테 전화하세요. 얘야, 은행 홈페이지 같이 봐줄래? 이렇게요. 두 번째, 메모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5가지 종이에 적어두세요. 월 지급식인가? 빚과세 가능한가? 실제 금리는 얼마인가? 우대 조건은 뭔가? 예금 보호되는가? 이거 들고 은행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해야지 하시면 자꾸 미루게 돼요. 그러다 보면 또 몇 달이 지나가요. 그 몇 달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이자 그냥 날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번 주 안에는 한번 알아보세요. 복지관에도 금융 상담하는 곳 있어요. 주민센터에도 있고요.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그런 데 가셔서 도움받으세요. 저처럼 봉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 모르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알기 아까운 정보잖아요. 같이 나이 드신 친구분들, 동네 이웃 어르신들한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생활에 유용한 정보 계속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